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네덜란드 강호인 페노르트 팀에서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황인범이 챔피언스리그 3라운드에서 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챔스 2연승을 돕게 되었습니다. 페노르트가 유럽 5대 리그의 강팀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챔스 2연승은 매우 의미가 큰데요. 황인범이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챔피언스리그 3라운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맨시티, 리버풀, 뮌헨, 바르셀로나 같은 B클럽들의 경기가 있으면서 챔스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 팬들로서는 김민재와 황인범도 출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페노르트는 현재 리그에서 무패로 4승 3무, 특히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어려운 지로나와의 원정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챔스 첫 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황인범은 페노르트에서 데뷔전이 레버쿠젠과의 챔스 경기였는데, 당시 팀은 대패했지만 황인범은 합격점을 받았고, 프레스케 감독은 황인범의 영입 때 공을 들였던 인물이었고, 실제로 영입하자마자 미드필더 한 자리를 그냥 맡겨버리면서 황인범을 향한 엄청난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황인범은 이후에 전 경기 선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챔스 3라운드에서 붙게 되는 팀은 포르투갈의 강호 벤피카였습니다. 벤피카는 페노르트와야 체급이 비슷한 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4대 0으로 대파를 시켜버리는 이변을 연출했고, 챔스 2연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버거운 힘든 상대였습니다. 거기다 벤피카 홈이었거든요. 솔직히 좀 잘 버텨주길 바라는 게 컸습니다. 페노르트 프리스케 감독은 선발 라인업에 황인범의 이름을 올렸고,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일본 선수 우에다가 스트라이커로 출전을 했습니다. 선수들의 이름이 익숙하진 않겠지만 소개해드리면 티몬 벨로노이터, 조르당 로통바, 휴고 부에노, 제르노트 트라우너, 다비드 한스코, 우고 부에노, 안토니 밀란보, 퀸턴 팀버, 황인범, 이브라임 오스만, 우에다 아야세, 이고르 파이샹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황인범이 핵심 미드필더이고, 밀란보, 팀버, 이 황인범 이렇게 중원 조합에서 버티고 이겨줘야 승산이 있는 경기였습니다. 벤피카가 주도하는 경기에서 전반 11분 만에 페노르트가 일격을 가하면서 선제골이 터지게 되는데요. 미드필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벤피카가 뒷공간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팀버라는 선수가 킬패스를 넣어주면서 기회를 만들었고, 이후에 달려 들어오는 우에다에게 또 한 번 연결이 되면서 우에다가 챔스 데뷔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황인범도 곧바로 우에다를 축하해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23분에 또 추가골까지 터뜨립니다. 황인범이 두 번째 골에 크게 관여를 했는데, 황인범은 코너킥 전담이기도 한데 먼저 오른발로 코너킥을 찾고 이어진 세컨볼에서 다시 황인범에게 볼이 왔는데, 이제는 예상치 못한 왼발로 다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더니 혼전 끝에 우에다가 멀티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벤피카 선수들 그리고 벤치도 당황을 했고, 벤피카 감독은 알고 보니까 황희찬에게 좋은 기억이 아니었던 브루노 라즈 감독이더만요. 황희찬을 백업을 썼던 감독이죠. 라즈 감독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주도는 하고 있었지만 0대2가 된 거니까요. 그런데 득점 후 그 1분여가 지나서 갑자기 VR을 체크하게 되었고, 왜 그런지 중계진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경합 상황 중에 페노르트 선수가 상대 선수를 그냥 아예 그냥 백허그를 하고 있었던 게 발각이 되었는데, 글쎄요, 이 파울은 파울은 맞긴 한데 득점 상황과는 사실 전혀 무관한 첫 번째 코너킥일 때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주심은 이 파울이 페노르트가 득점하는데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하면서 득점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이거 VAR 없었으면 주심이 눈이 10개 달리지 않는 이상, 천진반이지 않는 이상 파울을 불지 못할 장면이거든요. 어쨌든 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노르트는 다시 10분 만에 또 골을 터뜨립니다. 이번엔 논란이 없는 골. 황인범이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볼을 탈취했고 곧바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페노르트 패스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황인범은 완전 유럽형 축구 선수였는데요. 겁나 잘 어울렸습니다. 패스가 매우 잘 연결되면서 볼이 박스 안까지 진입하였고, 미드필더 밀란보가 추가골을 넣게 된 것입니다.
벤피카 감독은 강하게 황인범의 파울이 아니냐고 어필을 했습니다. 어쩌면 두 번째 골이 취소가 되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득점 전에 일어난 상황을 다시 파울을 준다면 뭐 또 골 취소죠. 하지만 주심은 VAR 모니터 체크까진 하지 않으면서 골이 인정되었습니다. 뭐 이게 맞죠. 네. 왜냐하면 황인범의 경합 상황은 주심이 바로 3m 앞에서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파울로 번복한다면 그건 그냥 주심 자격도 없죠. 전반전 초반에만 벤피카가 주도했을 뿐 경기 자체는 매우 팽팽했고 확실히 중원 지역에서 페노르트가 축구를 할 줄 아는 플레이들로 안정감을 더해줬습니다. 페노르트는 오히려 전반전 벤피카보다 팀이 2km를 더 뛰었습니다. 전반을 마치고 카메라는 황인범을 클로즈업 해주기도 했습니다. 황인범이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건 아니지만 팀에 완전 녹아들면서 균형감을 잡아주는 거죠. 후반전에 페노르트는 또 10분쯤이 지나서 또 추가골을 넣게 되었는데 VR 판독 끝에 또 옵사이드로 골이 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2대 0으로 안심하긴 이르죠. 벤피카도 저력이 있고 홈이기 때문에 추격골만 넣으면 무섭게 몰아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후반 66분에 추격골을 넣으면서 이제 페노르트는 제대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뭐 벤피카의 공격은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시간에 또 세트피스에서 황인범이 크로스를 날릴 준비를 하는 듯 하다가 박스 뒤쪽으로 낮게 깔린 크로스를 보내더니 밀란보가 또 골을 넣으면서 승부의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황인범은 이 경기 AI 평점으로 7.0을 받았는데 아마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도 7점 이상을 줄 수 있는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 후에는 팀의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팀원들의 팀워크가 자랑스럽다고 했고 이대로면 다음 챔스 경기도 리그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PSV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황인범은 패스 성공률이 9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유효슈팅을 만들었는데 후반 86분에 박스 안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아쉬움이 남는 슈팅이 있었습니다. 페노르트는 이제 챔스에서 2승 1패로 순항하게 되었고 황인범은 그동안 많은 팀을 돌아다닌 것을 보상받듯 지난 지로나와의 경기에서 챔스 첫 승을 경험하더니 이제 챔스 2연승도 경험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페노르트가 황인범을 영입했을 때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률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때 좀 솔직히 좀 어리둥절했잖아요. 빅리그에서 뭐 150억 이적내면 사실 뭐 큰 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네덜란드 강호 중에 한 팀인데 황인범에게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했고 또 립서비스 뭐 혹은 감독 문제 아닌가 싶었는데 9월에 팀에서 이달의 선수상을 받더니 리그에서 팀 승리 후에 감독은 그는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선수다. 강렬하게 플레이하고 패스해야 할 때를 잘 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수다. 공격적인 팀에는 그 자질을 갖춘 선수가 필요하다. 안드레아 피를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고 황인범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면서 이탈리아 레전드 미드필더를 소환하면서 피를로 같은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황인범은 어쩌면 본인의 실력은 그대로인데 그동안 팀의 퀄리티가 문제라서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페노르트 돈 벌어주고 와 빅리그까지 또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페노르트는 2연승을 거두고도 아직 갈 길은 멉니다. 3라운드까지 무패팀만 10팀이고 아스날이 2승 1무인데도 9위입니다. 만약 이런 순위라면 아스날이 잘하고도 다시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와 진짜 8개 팀 안에 드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페노르트는 10위 바르셀로나와 같은 승점이고 단지 골득실 여부로 17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빅매치 바르셀로나 대 뮌헨의 경기가 있었는데 뮌헨이 민망한 1대4 대패를 당하면서 하필 김민재가 센터백으로 뛰는데도 4실점을 해버려서 완전 굴욕입니다. 김민재는 레반도프스키 전담이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양쪽 윙어가 날아다니면서 전혀 대처를 못하고 초토화를 당했습니다. 하피냐는 해트트릭까지 했죠. 뮌헨은 무시알라가 선발 출전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하이라인에서 4명 중에 1명만 뚫려도 바로 실점 위기가 되기 때문에 노이어가 진짜 정신 못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강 뮌헨은 다시 또 저물게 되는 건가요? 네. 황인범, 김민재가 절친 사이인데 이렇게 희비가 교차되네요. 네. 잘 회복해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만회하길.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